감성경제방송 돈다방 미쓰리 4월 24일 일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4월 23일 토요일 방송에서 20일 금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똑 떼가지고 따로 방송을 올려드렸고요. 오늘은 다가오는 한 주, 4월의 마지막 주, 과연 우리 투자자분들이 무엇을 체크해야 되고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거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 5월달 과연 FOMC에서 그 기준금리를 50bp 금리 인상을 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난주 금요일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은요. 미운 외국인, 더 얄미운 기관들은 매도를 했지만 불쌍한 개인들이 홀로 매수하는 바람에 겨우 2,700포인트를 회복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2%대 이상 하락했기 때문에 개인들이 열심히 만들어 놓은 2,700포인트 4월 25일 월요일 날 가차없이 깨지겠죠. 자, 증권사에서 전망하고 있는 다음 주 코스피 예상 밴드는요. 2,680에서 2,800포인트로 지난주와 다를 바 없습니다. 자, 증권사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요인은요. 바로 연준 위원들의 블랙아웃이라고 합니다. 이제 오늘을 기준으로 5월달 FOMC 회의가 D-Day 10일 남게 됩니다. 그래서 연준 위원들이 이제 더 이상 어떠한 연설이나 인터뷰를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지난주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 그리고 비둘기파인 뉴욕 연방은행 총재조차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을 제시했고 그 덕분에 뉴욕 증시가 하락했기 때문에 국내 증권사에서 생각하는 바로는 다가오는 한 주 동안 그러한 발언들이 나오지 않을 거니까 오히려 연준의 긴축 우려가 다소 완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기업 실적들이 발표되니까 기업 실적에 더 집중될 것이고 그리고 다음 주 한 주 동안 미국의 1분기 GDP가 발표가 되는데 지금 예상치로 작년 4분기 대비 매우 부진할 전망이고 개인 소비 지출도 전월 대비 부진할 거기 때문에 오히려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연준의 긴축 우려가 좀 완화되지 않을까 이거를 긍정적인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경기 부양책 기대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된 것도 증시의 긍정적인 요인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연준 위원들의 블랙아웃이 과연 긴축 우려를 완화시킬 수 있을까? 연준 위원들은 입 다물고 가만히 있겠지만 지난번처럼 JP 모건이라든가 시티은행 이런 애들이 또 열심히 또 설레발을 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의 경기 부양책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경기 부양책이 나오는 게 악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에 대한 부분은 이미 우리나라 증시에 반영이 된 상태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월급을 제외하고 모든 게 오르고 있는 인플레이션이 경제에 끼치는 이 영향이 오히려 더 부정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증권사에서 생각하고 있는 다음 주 악재, 즉 부정적인 요인으로 꼽은 게 뭐냐면 바로 미국 연준의 긴축 전망입니다. 물론 연준의 그 블랙아웃 기간 동안에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없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5월달 FOMC 회의가 이제 점점점 다가오니까 미국 연준의 긴축 전망은 시장의 악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중국의 코로나 재확산 혹은 봉쇄도 시장의 악재가 될 수 있다. 또한 러시아의 디폴트 우려감도 시장의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호재와 악재를 이렇게 분리해서 증권사들이 생각하고 있는 다음 주 우리나라 증시의 호재 악재를 이렇게 구별해서 생각해 봤더니요. 제 개인적인 뇌피셜입니다. 국내 증권사 전문가들은 악재보다는, 즉 부정적인 요인보다는 긍정적인 요인에 조금 더 많이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의 긴축 전망의 부정적인 요인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연준 위원들의 블랙아웃 또한 뭐 GDP라든가 개인 소비 지출이 전월 대비 부진할 거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악재보다는 호재에 힘을 더 실어주는 내용인 거고, 중국의 코로나 재확산 봉쇄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기 부양책 기대감에 더 힘을 실어주는 거고, 러시아 디폴트 가능성은 5월 27일 날 예정되어 있는 러시아의 달러이자 납입일 그쯤 돼서 다시 부각될 거기 때문에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이슈가 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증권사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증권사에서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연준의 긴축 우려가 완화될 것이다. 그 이유는 연준 위원들의 블랙아웃 때문이다. 그래서 연준 위원들의 블랙아웃 기간 동안 기업 실적에 집중할 거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시장이 괜찮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지난주 뭐 내내 그랬지만 특히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목요일 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5월 달 FOMC 회의에서 50bp 금리 인상을 이제 기정사실화하다 보니까 미국 금리 선물 시장에서 5월 달에 50bp 금리 인상할 거고 6월 달에 75bp 금리 인상 할 것 같아. 그리고 하다 7월 달에도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자, 그리고 다가오는 한 주 동안 기업 실적 발표하죠. 미국의 경제 지표 같은 경우에 뭐 내구재 수주, 개인 소비 지출, 뭐 GDP, 그리고 주택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제가 앞에서도 한번 이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다가오는 한 주 동안 경제 지표들 발표되는 게 5월 달 미국의 금리 인상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1분기 미국의 GDP가 작년 4분기 대비 크게 부진할지언정, 아무리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이 전월 대비 부진할지언정 연준의 50bp 금리 인상은 막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 우리나라 주식시장 다가오는 한 주 동안 2650포인트 깨질 거라고 전 생각하고 있고요. 가장 큰 문제는 이제 2650 깨지면 또 막 2500, 2400 얘기 나올 거고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까지 안 좋아질지는, 그렇게까지 안 좋아지기 위해서는요, 어떤 돌발 변수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뭐 중국의 금융위기라든가 아니면 진짜 러시아의 디폴트라든가 아니면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하고 있는데 저게 뭐 3차 대전까지 간다든가 뭐 이런 정도의 어떤 악재가 터져야 되긴 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조언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일요일 날 가장 많이 나온 기사가 뭐냐면요, 이렇게 떨어지는 주식시장에 동학개미들이 주식을 24조 매수했는데 뭐 대부분 손실이다, 이런 기사가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기사가 나오냐면 6만전자인 삼성전자를 삼성전자 임원들이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샀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반등이 기대된다라는 기사 내용이 나옵니다. 자, 제가 이 두 기사를 접한 여러분들의 마음을 읽어오면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나 동학개미야. 나 주식 샀는데 겁나 손해봤어. 이거 어떻게 만회하지? 이제는 주식이 무서워졌어. 막 올라가는 종목은 정말 칼날 잡는 것 같아서, 내가 사면 빠질 것 같아서 못 살 것 같고, 지금 경제 분위기상 또 어떻게 주식을 더 사기에는 너무 무섭고 팔기에는 너무 손해보고, 경제는 어렵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뭐 믿을 만한 거 없나? 라고 고민할 때
삼성전자 임원이 삼성전자를 샀대요. 삼성전자 임원이 바보가 아닌 이상 손해보려고 삼성전자 사겠어? 그럼 삼성전자 임원이 삼성전자 샀으니까 괜찮겠지. 삼성전자는 믿을만 하겠지.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든지 자금을 마련해서 삼성전자를 사시겠죠. 그렇게 개인들이, 동학개미들이 삼성전자를 사주면 지수가 방어되겠죠. 만약에 2700이 깨지면 그렇게 개인들이 삼성전자 매수하고 삼성전자 매수에 힘입어 2700포인트 회복하고 뭐 이게 계속 되풀이 될 겁니다. 정말 바보 같은 짓이죠. 예. 여러분 시장이 잘 안 보이실 때는요. 코스피 시장 있잖아요. 코스피 시장 뭐 주봉, 월봉, 연봉을 한번 이렇게 쭉 돌아보세요. 그러면 지금 전문가들이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 2700포인트를 싸다고 얘기하지만 쌀까요? 싼 가격일까요? 여러분 2016년에 그러니까 미국이 금융위기 이후에 2015년에 12월에 금리를 인상합니다. 이제 미국이 금융위기를 이겨내고 경기 회복세에 돌입을 합니다. 그래서 2012년에 오랜만에 금리 인상을 한 번 하고 2016년에 4번의 금리 인상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못하죠. 결국 12월에 한 번 합니다. 그리고 2017년에 3번 금리 인상을 겨우 합니다. 예, 금리 인상 할 때마다 힘들었어요. 그리고 2018년 미국이 자신감을 가지고 4번의 금리 인상을 단행합니다. 자, 2018년 미국이 4번의 금리 인상을 할 때는요, 정말 미국이 금융위기를 이겨내고 아주 경제 회복을 잘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리고 그때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미국 증시를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2000포인트였던 코스피가 2018년도에는요, 2500포인트까지 올라갑니다. 미국이 코로나가 생기기 전에 정말 미국 경제를 회복하고 미국이 잘 나갈 때 그때 대한민국이 미국 증시를 따라가서 만들어 놓은 코스피 지수가 2500포인트예요. 자, 그렇게 지수가 움직이다가 2020년 3월, 2020년 1월 달에 코로나가 발생됐죠. 2020년 3월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이 붕괴합니다. 자, 1430포인트까지 내려옵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전문 용어를 쓰자면 대폭 물갈이가 됐어요. 이때 신용 물량 다 털렸고요. 개인들 막 공포감 때문에 막 주식 막 팔아 제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돈을 풀기 시작했죠. 미국이 엄청난 금리 인하를 하고 엄청난 돈을 풀어 제낍니다. 다시 유동성 장세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됐고요. 2020년 3월 달에 1430포인트를 찍은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은 3300포인트까지 다이렉트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또 시대의 헛소리를 하죠. 3300포인트를 맛본 전문가들이 3700포인트를 외치는 개소리를 합니다. 자,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2700포인트가 싼 가격일까요? 물론 자본시장은요, 성장하면서 사이즈를 키웁니다. 예.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뭐 화폐 가치 같은 거를 좀 평가해 보자면, 물론 인플레이션 영향도 받지만 지금 1,000원이 예전에 1,000원과 가치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자본의 규모가 커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간 그런 의미로 보자면 다시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2,000포인트를 갈 확률은 없죠. 그렇게 가려면, 그러니까 정말 2020년 3월 달에 1,430포인트를 확 찍은 거는 완전 그 충격적인 악재로 때문에 쿡 찍고 올라온 거고, 전반적인 트렌드, 그러니까 1년 동안의 코스피 밴드가 2,000포인트를 계속 가는 그런 장세가 나타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2,700포인트가 싼 가격은 아니라는 거죠.
자, 다시 좀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2020년 3월 달에 1430포인트를 찍은 게 어떤 상황인 거냐. 2001년도 9월 11일 미국의 테러가 발생됐을 때랑 거의 비슷한 상황인 거죠. 악재가 빵 터져가지고 증시가 푹 꺼졌다가 우리가 등산할 때 골이 깊은 만큼 산이 높다고 단기적으로 푹 빠진 만큼 강한 반등이 생기는 거거든요. 9.11 테러 때가 그랬고요. 그리고 2020년 3월 달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리먼 사태, 미국의 금융위기 때랑은 좀 달라요. 그거는 시스템이 무너졌기 때문에 단발적으로 확 무너졌다 올라오는 게 아니라 그 회복하는 기간이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 제가 지금 여러분께 드리는 메시지는 혹여 전문가들이 지금 2700포인트 싸다고 하는 거 싼 게 아니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2700포인트 싸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삼성전자 임원들이 자사주를 산다. 이 두 가지가 합치면 개인들이 미끼를 물기 딱 좋은 상황인 거죠. 아직까지 악재는 터지지도 않았습니다. 시작도 안 했어요. 자, 그러면 오늘의 주요 내용, 오늘의 결론으로 넘어가서 이제 5월달 FOMC 회의가 여러분 D-Day 10일 남았습니다. 자, 제가 우리나라 코스피의 어떤 움직임을 쭉 얘기해 드렸잖아요, 지금까지. 그럼 지금부터 코로나 이후 미국이 얼만큼 돈을 어떻게 풀었는지 보면은요. 2020년 3월 3일 날 연준이 0.5% 금리 인하를 단행합니다. 단행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왜냐하면 3월 18일 날 FOMC 회의가 예정되어 있었었는데 예정 회의를 앞두고 보름 앞당겨서 전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무나 급박해서. 대한민국 주식시장도 1430을 찍을 판인데 미국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을 막고자 3월 3일 날 보름 앞당긴 FOMC 회의, 회의는 3월 18일 날 열렸지만 금리 인하 결정은 보름 앞당겨서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0.5% 인하한 지 한 12일 만에 또 1%를 추가 인하합니다. 그래서 2020년 3월 15일 기준으로 미국은 다시 제로금리의 시대가 열립니다. 금리만 인하했습니까? 양적 완화하기 시작했죠. 정말 기억하지도 못할 만큼 엄청난 대출 프로그램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4월 달에는요. 2조 3천억 달러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합니다. 그렇게 2020년 1년 동안 2020년 상반기에 미국은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코로나가 딱 터지자 이거 인류 멸망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던 인간들이 다시 정신을 차리고 백신을 개발하기 시작하고요. 치료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20년 상반기에는 돈을 엄청나게 풀었고요. 하반기부터는 백신과 치료제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됩니다. 그래서 2021년도부터 백신이 개발되고 막 접종하고 막 이러면서 미국이 이제 돈 좀 그만 풀고 서서히 이제 테이퍼링을 좀 이야기해야 되겠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1년 전 2021년 5월 달부터 테이퍼링이 논의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5월 달부터 테이퍼링 논의가 이어가던 중에 2021년 작년 11월 달에 테이퍼링을 시작하기로 결정이 났고요. 올해 3월 달에 테이퍼링을 종료하기로 종료했고요. 테이퍼링 종료와 동시에 금리를 25bp 인상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연준이 그러니까 경기 회복을 위해서 돈을 푼 그 스토리예요. 그러면
이제 테이퍼링도 종료하고 3월 달에 25bp 금리 인상도 했잖아요. 그러면 5월 달에 FOMC에서 2020년 3월 3일 날 정격 인하했던 0.5bp, 그러니까 0.5% 금리 인하한 거, 요거 다시 돌려놓고 싶겠죠. 그리고 이게 주식 시장이 하락하고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되고는 싶지만 문제가 뭐냐면 5월 달에 FOMC에서 50bp를 금리 인상하게끔 만드는 요인이 뭐냐면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계속 싸우고 있고 쟤네 싸우는 거는 뉴욕 증시 마감 현황에 나오진 않지만 쟤네가 싸움으로써 자꾸 뭐 밀이며 옥수수며 지금 뭐 이런 석유 같은 것들이 인플레이션을 계속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연준은 5월 달에 50bp 금리 인상 카드를 쓸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연준이 50bp 5월 달에 금리 인상하고 6월 달에 75bp 하고 7월 달에 50bp 금리 인상한다는 이런 정신 나간 시나리오가 나온 이유가 뭐냐면 마음이 급해지다 보니까 2020년 3월 달에 3월 3일 날 0.5bp 인하하고, 그러니까 0.5% 인하하고 3월 15일 날 1% 인하한 이 금리 인하한 거를 빨리 회복시켜 놓고 싶은 거예요. 그때 한 보름 정도에 진행됐던 약 1.5%의 금리 인하를 빠른 시간 내에 회복시켜 돌려놓으면 인플레가 좀 잡히지 않겠느냐라는 희망사항으로 그렇게 6월달 75bp 금리 인하, 7월달에 50bp 금리 인하라는 헛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물론 그렇게 되기 어렵죠. 왜 어렵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돈이 필요해요. 대출을 좀 받아야겠어요. 물론 대출 받는 게 쉬운 분도 계시지만 어려운 분도 계시죠. 뭐 어쨌든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게 내 통장에 꽂혀요. 그럼 여러분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대출을 받아서 내 통장에 돈이 딱 들어왔을 때 아유, 이 돈 이거 갚아야 될 돈인데 이거 어떻게 쓰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순간적으로 내 돈 같이 생각하십니까? 내 돈 같이 생각할 거요? 그게 인간의 심리거든요. 그래서 돈은 쓰는 건 쉽지만 갚는 건 어렵습니다. 지금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2020년 3월 달에 진행된 1.5%의 금리 인하를 빨리 돌려놓고 싶은 심리가 굉장히 크지만 그렇게 쉽게 진행이 안 됩니다.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중국의 위안화 가치가 8개월째 아주 정신 못 차리고 빠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랬죠? 중국이 경기부양책을 쓰면 좋을 거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 중국이 경기부양책 못 쓸까요? 돈을 더 풀어요? 그럼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는데? 금리를 인하해요? 미국은 금리 인상하는데?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경기부양책을 써야 될 정도로 뭐 경제가 좋네 안 좋네 얘기 나오면 또 중국의 금융위기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공포감이 또 시장을 지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 50bp 금리 인상하면 중국 증시가 하락하겠죠. 왜? 신흥국이니까. 자금 유출하니까. 대한민국도 신흥국이에요. 자금 유출되죠. 그래서 과연 미국이 50bp 금리 인상을 한 다음에 중국이 얼만큼 신흥국의 자금 유출 우려로 기타 등등의 이유로 주식시장이 하락하고 그런 우려감이 시장을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연준이 6월 달에 금리 인상을 고민하게끔 만드는 요인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6월 달에 75bp, 7월 달에 50bp, 즉 5월 달에도 하고 6월 달에도 하고 7월 달에도 막 엄청난 빅스텝의 금리 인상할 거다. 이거에 너무 공포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금리 인상에 공포감을 갖는 게 아니라 금리 인상을 한 다음에 후폭풍 때문에 걱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은 계속 아주 심도 있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중국이요. 쉽게 경기부양책 쓰기 어렵습니다. 그럼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50bp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마치 홍해 갈라지듯이 신흥국과 선진국이 쫙 갈라지는 거죠. 그리고 결국 신흥국의 자금 유출로 인해서 중국 증시가 하락하면 미국 증시도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중국이 글로벌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 규모가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돈다방 미스를 들으시면서 5월 달에 연준이 50bp 하겠구나. 만약에 연준이 5월 달에 50bp 금리 인상을 안 하게 될 가능성은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정말 엄청난 악재가 터져줘야 돼요. 이건 뭐 인플레이션이고 나발이고 이거 저런 악재는 이거는 금리 인상 절대 못하지. 이런 정도의 악재가 나오기 전까지는 연준은 50bp 금리 인상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만한 악재는 다음 주에 나오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중국이 얼만큼 이제 중국의 뭐 경제라든가 중국 증시의 하락이 얼만큼 이제 걱정이 되느냐가 문제고요. 또 오히려 5월 초에는요, 중국 증시가 휴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이제 약간 긴장해야 될 때가 언제로 보고 있냐면 연준에서 5월 3일, 4일 FOMC에서 금리를 인상하고 그리고 이제 5월 초까지 중국 증시가 휴장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국 증시가 개장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굉장히 저는 긴장을 할 예정입니다. 시장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시나리오를 좀 가지고 움직이셨으면 좋겠고요. 전문가들이 지금 저가입니다. 뭐 이런 얘기에 너무 호락호락해서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신 있으시면 단타 치시는 거 뭐라고 하겠습니까? 단타 쳐서 돈 버는데 누가 말려요. 근데 나 주식 잘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전문가들 잘 맞히지도 못하는 전문가들 말 듣고 단타 치려다가 같이 장기 투자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신중하게 생각하시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휴일 잘 보내시고요. 고맙습니다.